물론 찍어야 돼. 민영쌤. 그니까. 자, 661번부터 볼게요. 자, 평행사 변형이고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EAE가 이삐다 라고 해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걸 이용해서 길이를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K면은 얘는 2K, 여긴 K, 여긴 2K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때 평행 변형 ABCD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해서 나와 있네요. 넓이를 구한다. 개당황스러워. 세타. 세타. 아, 됐어. 풀었어. 오. 세타. 암산하시고 암살이 아니라 암산이야. 암산이라 엄살이 약간 더. 함부로 안 죽여요. 어떻게 죽이긴 해요? 애초에 함부로 죽인다라는 말 자체가. 신중하게 해요. 아, 뭐 뭔 오야. 일단 CCTV부터. 뭐 자, ABC랑 BCD 넓이는 같아요. 대단하죠. 와 진짜. 그래서 ABC 넓이를 구하고 BCD 넓이를 구하려고 해요. 아니요?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코사인 법칙을 쓰려고 해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ABC에서 한 번만 믿어봐요. 삼각형 ABC에서 AC 길이를 가지고서 코사인 법칙을 쓰려고 그래요. 여기서 AC 제곱 하게 되면 제가 2K 제곱이죠. 얘가 4K 제곱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삼각형 ABC에서요. AC 제곱 하게 되면 얘가 뭐가 나와? 2제곱 더하기 4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4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래요. 다음에 뭘 할 거냐면은 BD 제곱이요. BD 제곱을 할 건데 삼각형 BCD에서 코사인 법칙을 쓸 겁니다. 그러면은 BD 제곱은 얘가 4K의 제곱이니까 16K 제곱 나오겠죠. 그래서 2의 제곱에 더하기 4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4의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풀었죠? 그러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뭐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얘는 20 마이너스 16 코사인 세타, 얘는 20 플러스 16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위에 거에다가 4배하면은 아래 거가 되겠죠? 그래서 위에 거에다가 4배하면은 80 마이너스 64 코사인 세타는 얘가 20 플러스 16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넘기게 되면은 7, 80 코사인 세타에 60.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4분의 3 이렇게 나와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누구를 알 거냐? 사인 세타가 필요해요. 코사인 세타가 4분의 4이면 사인 세타는 뭐게? (4분의) 루트 7. 자, 그러면은 사인 세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공식 쓸 수 있죠? 사각형 ABCD 넓이 하게 되면은 그게 뭐예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아니라 AB 사인 세타. 그래서 2 곱하기 4의 사인 세타라고 써야겠죠. 평행사 변형이니까. 그래서 AB 사인 세타.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2 루트 7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만 쓰고 넘어가는 거 아니죠?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풀어볼 아, 거죠. 우리도 교재검사 할까요? 지금 내 앞에 학생들 지금 집에 못 가고 저기 앉아 있거든요. 강제 튼튼튼. 항상 강제였다고. 자, 671번. A, B, B, C, C가 869예요. 다 곱해요. 그러면 A, B, C 하게 되면은 8 곱하기 6 곱하기 9 하면 뭐 나와요? 오케이, 거기다 루트 씌워보세요. 우리가 계산기 12 루트, 어? 그래? 이겼다. 몰라요. 뭐야? 맞네. 맞네. 나 놀린 거 재현들면 안 되는데 벌써. 이제 얘가 12 루트 3 나오죠, 그렇죠? 그럼 A, B, C 나오면은 이제 비율을 알 수 있어요. A 대 B 대 C. A, B가 8이니까 그러면은 C가 오늘 왜 계산이 되냐? 오늘 좀 힘들다 야. 2분의 3 루트 3. 2분의 3 루트 3 그게 C. 그리고 A가 2 루트 3. 그리고 9로 나누게 되면은 3분의 4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이게 A 대 B 대 C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조금 깔끔하게 루트 3 지워주고 전체에다가 6을 곱해줄 겁니다. 그럼 6을 곱하니까 얘는 12 대 6 곱해서 4, 4, 16에 3, 6, 18 이렇게 2로 나눌 수 있네요. 그럼 6 대 8 대 9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이게 A 대 B 대 C예요. 오케이 메뉴 왔어. 됐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이제 sin B 더하기 sin C, sin A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거 이게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뭐랑 똑같죠? 이게 A 대 B 대 C랑 같잖아요. 그럼 그냥 대신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얘가 비율도 같은데 그래서 얘가 B 플러스 C분의 A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8 플러스 9분의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17분의 6 이렇게 해서 나와요. 진짜 목사님이 중간부터 틀렸다 했지. 맞아 비율. 어디가? 12대 16대 18이 12대 아니 여기다 12를 곱한다니까? 아니 6을 곱한다니까? 그러네. 아닌데? 8이네. 여기 9네. 왜 이렇게 달라졌지? 미안하다. 그러면 얘가 8 더하기 9분의 12. 그러면 여기가 12. 그래서 17분의 12. 이렇게. 너 왜 말 안 해주고 근데 계속 비웃고 있냐? 나쁜 서연이네. 그러니까 와, 서연이 인성. 좀 말해주지. 내가 틀린 줄 알았지. 진짜 다들 알고. 난 난 몰라. 모르는데. 너 내가 웃겼는데 왜 웃어? 어머. 했습니까? 자, 673번. 탄젠트 제곱 C A 제곱 생긴 거 봐서는 그거네요. 얘가 C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코사인 C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3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탄젠트 C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인 C만 알면 되겠네요. 얘가 사인 C는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이 3분의 1이래. 3, 1, 2루트니까 3분의 2루트 2. 자, 그럼 탄젠트 C는 뭐야?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코사인분의 사인 하니까 2 루트 2 이렇게. 그러면 제곱하면은 8 이렇게 나오겠네요. 괜찮습니까? 다음에 677번 반지름 길이가 나와 있다. 외접원이네. 사인 법칙인가? ABC 이길 때 AC 길이를 구해주세요. 오케이. 자, 우리 그 각 A를 가지고 오세요. 사인 법칙을 쓴다라고 했을 때 사인 A 분의 선분 BC 하게 되면 그게 2얼이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근데 사인 A가 뭐예요?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2분의 루트 3분의 선분 BC입니다. 근데 그게 2얼이래요. 그러면 얘가 3분의 2 루트 2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선분 BC 길이는 뭘까요? 3, 그렇죠. 루트 7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루트 7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AC 길이는 어떻게 하냐? 우리 A각을 아니까 A각 가지고서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3분의 파이, 그러니까 코사인 60도 하게 되면은 2분의 1은 얘는 AC 귀찮으니까 X라고 할게요. 그래서 얘가 2 곱하기 X 2의 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분자가 뭐야? 2X야. 그러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3을 하게 되면은 그게 2X가 나와야 된대.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는 0이니까 X는 3이 나오겠죠? 얘는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변의 길이니까. 그래서 3. 됐나요? 그거 알아요? 변의 길이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순간부터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는 거? 그렇구나. 그러니까 길이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야지 있던 거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야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감소. 이게 이제 양수였던 거를 돌파하는 거죠. 되돌아가는 거.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1하고 쓰면 안 되는 거.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타임머신을 개발할 수 없는 이유. 편이 인수가 될 수 없어서. 어? 일단은 시간을 되돌리려면은 기본적으로 그 전에 개발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일단 시간을 정지시킬 줄 알아야 돼. 그게 기본 능력 아니에요? 흘러가는 시간을 멈추는 능력이 있어야 그걸 거기에서 더 거꾸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나? 아, 이 문과들. 아, 문과들. 아, 섞어서 이해했다. 이채원이랑 진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간을 일단 멈춰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을 멈추는 장치를 개발한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시간이 멈춰요. 그쵸? 근데 보세요. 내가 이제 개발자예요.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시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버튼을 딱 눌렀어요. 그럼 시간이 멈추겠죠.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얘가 시간이 진짜 멈춘 건지 안 멈춘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도 같이 멈춰. 그 같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끝난 거야. 이제 세상은. 알람을 맞춰놓으면 알람도 시간이 안 가잖아. 말도 안 되는 그러네. 소리야. 와. 어. 진짜 뭉쳐가. 그래서 실험을 실패한 사람만 있고 성공한 사람이 없다 이거래.
그럼 우리는 이제 누군가가 성공할 때까지만 사는 거야. 성공하면 죽는 거야. 그렇지. 성공하면 다 끝나는 거지. 그래서 그럼 안 멈추면 되겠네. 싫어. 아니. 됐어요? 그럼 질문 다 끝났나요? 오케이. 생각보다 없네요 질문이. 오케이. 한번 테스트 한번 봐야겠네요. 항상 보자. 좀 중간 평가 이런 거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삼각함수만 가지고서 삼각함수 25문제. 왜요? 그냥 심심하니까? 시험 진짜 선생님이 안 심심해지는 건 아니지 않나요? 좀 시험에서도 심심하지 않으세요? 그니까. 그렇긴 하죠. 근데 그 후에 이제 고통받는 얼굴이 즐겁잖아요. 진짜 사이. 상처 없었어. 두고 봐 너. 나 자리 바꾸겠다. 나네 점수만 본다. 성실도. 자 준비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야 이젠 해야 돼요. 이게 더 이상 시간을 멈출 수 없습니다. 아니. 그냥 멈추면 좋겠다. 자 수열은 저번에 간단하게 얘기해줬죠. 수열은 그냥 수를 나열한 거예요. 별 뜻이 없어요. 자 그리고 항은 그 나열된 숫자들 각각을 우리가 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을 우리가 첫째 항 해서 A1 1번 항이란 뜻이에요 그냥. 그리고 A2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A3 그쵸? 점점점 해가지고 몇 번째 n번째 항이 있어요. n번째 항. 그래서 그 n번째 항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걔를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n번째 항 이란 뜻이에요 그냥. n번째 항. 무슨 말인지 됩니까? 제가 용어도 계속 물어볼 겁니다. 수열이 이제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 약간 IQ 테스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IQ 테스트 많이 받아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 2, 3 답 뭐예요? 5 뭐야? 맞죠? 피보나치 수열이죠, 그렇죠? 뭐라고? 왜 짜증나? 앞에 두 개 더하면 다음 거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아니 피보나치 수를 배웠어. 그래서 이런 거를 수를 나열한 거죠. 근데 어떠한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은 1, 2, 4, 8, 16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 중에 등차 수열 얘는 등이 같을 등자예요. 그래서 차가 같은 수열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차.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진짜 여러분이 아는 그 차가 맞아요. 얘가 그러니까 그 둘을 뺐을 때 그 간격을 말하는 거죠. 이상 생각한 지금 머릿속에서 카 이러고 있어요 지금. 아 진짜 서연이. 아니 심지어 이제 공차까지 있어. 근데 서연이 표정 때문에. 그래서 얘는 차가 일정한 수열을 말합니다. 그래서 차가 일정한 수열 그게 이제 등차 수열의 의미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느냐? 공차가 있어요. 공차. 앞으로 수열 배우는 동안만큼은 공차만 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숙제입니다. 그래서 공차 얘는 뭐냐? 간격을 말해요. 간격. 우리가 이제 차 해서 difference를 씁니다. 그래서 difference이 D예요. 그래서 공차를 이제 D라고 씁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difference. 됐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볼게요. 차가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1, 3, 5 답 뭐예요? 7 그쵸? 9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 1하고 3 사이가 플러스 2 3하고 5 사이가 플러스 2 그쵸? 이 간격이 일정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이 플러스 2라는 이 간격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D 공차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어렵지 않죠? 할 수 있겠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한번 볼게요. 한번 여기다가 A1, A2, A3, A4 그래서 점점점점 일반항이 몇 번째? N번째. n번째 AN까지 간다라고 봅시다. 자, A1은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얘는 첫 번째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첫 번째. 그래서 얘는 우리가 초항이라고 부를 거예요. 초항, 첫째 항 같은 뜻이에요. 초항, 첫째 항 이해됐습니까? 둘 다 쓰는 거니까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초항만 특별하게 저 숫자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얘는 A라고 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숫자가 없는 부분은 초항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A1하고 A2 사이 간격이 뭐가 돼야 돼? D 플러스 D만큼 해가지고 간격이 벌어져야겠죠. 그럼 두 번째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D가 되는 겁니다.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럼 A2랑 A3 사이에서는 어떻게 돼요? 또 플러스 D.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2D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A4는 A 플러스 3D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앞에 보세요. 여기가 숫자가 2라서 여기가 숫자가 1이에요. 여기가 숫자가 3이라서 여기가 숫자가 2예요. 여기가 숫자가 4라서 여기가 숫자가 3이에요. 무슨 관계 있죠? 하나씩 줄어드는 관계 있죠. 그렇죠? 그래서 n번째 항은 뭐라고 쓰게 되느냐?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그게 일반항 AN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했을까요? 그래서 AN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이거는 여러분이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여기 써져 있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이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괜찮을까요? 자, 다음에 등차 중항이라고 보겠습니다. 등차 중항. 세수 A, B, C가 그 순서대로 해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가운데 있는 애를 등차 중항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다르게 한번 볼게요. 자, 가운데에 A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A 이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A 이전에요. 얘가 D만큼 증가하잖아요. A-D예요. 그럼 A 그리고 A 플러스 D 그리고 A 플러스 2D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자, 등차 중항이라는 애는 얘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얘는 산술 평균입니다. 산술 평균. 일반적인 수의 덧셈 과정에서 나오는 평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해했습니까? 우리 어디서 들어봤죠? 산술 평균. 산술 평균이 뭐예요? 2분의 A 플러스 B잖아요. 평균 구한다. 그쵸? 둘을 평균하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잖아요. 그게 산술 평균이라고요. 그게 등차 중항인데 얘는 뭐냐? 가운데 있는 애는 양옆에 있는 거를 더한 거랑의 평균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양옆에 거의 평균이 가운데 거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말이야. 1, 2, 3, 4, 5 되어 있으면은 가운데가 지금 3이죠. 2하고 4 평균 내면 3 나오는 거 맞죠? 1하고 5하고 평균 내도 가운데 3 나오는 거 맞습니다. 반드시 붙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얘가 가운데로부터 해가지고 얘가 천만큼 떨어져 있고 얘가 천만큼 떨어져 있대. 하지만 그래도 평균은 3이 되는 거죠. 얘가 떨어져 있는 간격이 똑같다라면은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얘는 중간값, 평균값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등차 중항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둘이 더해가지고 2로 나눈 거 2분의 A 플러스 B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산술 평균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에 말이야 우리 방금 위에서 A1부터 AN까지 다 했잖니, 그치? 저 N개 중에서의 산술 평균이라고 하게 되면 뭐야? 처음 거 마지막 거 더한 다음에 2로 나눠버리면 가운데 있는 평균 딱 나오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네. 얘가 2분의 A1 더하기 AN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뭐 괜찮은 거잖아. 그럼 뭐 가운데 거 나오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됩니까? 괜찮아요. 넘어가 될까요? 다 외우고 계시죠? 한 번 보면 외우시니까. 자, 다음 공식입니다. 등차 수열이 합. 그래서 SN 나인데 SN. 자, 얘는 부분합이라고 합니다. 부분합. 이름 외워주세요. 부분합. 자, 그럼 부분합의 의미가 뭐냐?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 가우스가 누군지 아시죠? 가우스의 정리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가우스가 11살에 증명한 거래요. 여러분 11살 때 뭐 했나요? 가우스가 11살일 때 학교 수학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1부터 10까지 더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우스는 1초도 안 돼가지고 암산해가지고 55라고 얘기했대요. 그쵸? 어떻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이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가지고 계산하고 있는 동안 가우스는 어떻게 했냐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쭈르륵 해가지고 더하기 10. 그리고 얘를 순서를 뒤집어서 10 더하기 9 더하기 8 쭈르륵 해가지고 플러스 1. 그러면은 위아래 더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11, 11, 11, 11, 11, 11, 11 해가지고 1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1 곱하기 10을 2로 나눠주면은 나오네. 그래서 55. 이게 이제 가우스가 11살에 증명해낸 가우스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냐? 등차 수열의 합이 그렇게 증명이 돼요. 내가 좀 보여줄게요. 그래서 SN이라는 거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쭈르르. 그래서 AN-1 더하기 AN까지. 그렇죠? n번째까지니까요. 내가 그래서 여기 써져 있죠? SN이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라고 돼 있어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시작은 반드시 1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은 n으로 끝나야 돼. 왜? SN이니까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1번부터 n번까지 합한 거가 SN인데 걔를 계산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 거꾸로 뒤집어서 써줘. 뒤집어서 A 잠깐 이거 아래 공간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AN 더하기 AN-1 더하기 해서 점점점점점 해서 플러스 A2 더하기 A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계산했듯이 A1은 A고요. A2는 A 플러스 D고요. A3는 A 플러스 2D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점점점점점 얘는 A 플러스 N-2D 얘는 A 플러스 N-1D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순서를 뒤집어도 마찬가지야. 얘는 A 플러스 N-1D 더하기 A 플러스 N-2D 해서 점점점점점 더하기 A 플러스 D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이 위에 아래에 두 개의 식을요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둘을 더하고 싶어. 얘를 더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위아래 한 세트씩 봐봐. A 짝꿍이 A 플러스 N-1D죠. 둘이 더하면은 뭐가 나올까? 2A 플러스 N-1D라는 거가 나올 거야.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이 하나의 묶음이 총 몇 개 나와요? 얘가 몇 개의 세트가 나오겠죠? n개 나오는 거예요. 곱하기 n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데? 지금 위에 아래에 두 개 더한 거니까 2SN인 거잖아. 얘가. 그래서 SN은 뭐다?
얘는 2분의 2a 플러스 n-1t에 곱하기 n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 외우셨죠? 됐나요? 여러분, 자 이제 쓰는 거 다 말고 앞에만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지금까지 보여준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왜냐면은 이게 뭐냐, 한 5년 전에는 이렇게 풀었어요, 수열을. 5년 전에는. 근데 이제 수능이 변화하고 이제 교육과정이 조금 개편이 되면서 수열 문제들이 좀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이제 교육과정 내에서 우리나라 이제 수능에서 좀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이 등차 수열 부분이. 그래가지고 지금부터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수열을 좀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자, 과거에서는요, 그래서 등차 수열 합이 뭐야 하면은 이걸 얘기했어요, 이거를. 근데 이제는 이렇게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외우냐면요, 아까 내가 등차 중앙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죠. 그쵸? 자, 내가 A1부터 AN까지 해가지고 더해야 된다라면은 가운데 평균값 구한 다음에 평균이 몇 개 있어? N개 있어 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이 합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등차 수열이 합, 그래서 SN은 얘는 뭐가 되냐? 등차 중항 곱하기 항의 개수. 이게 요즘 외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2분의 2a 플러스 n-1 하지 말고 얘를 이렇게 받아들여라. 2분의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게 뭔데? 등차 중항이죠. 걔가 몇 개 있는 거야? n개만큼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등차 중항이 항의 개수만큼 있으면은 그게 등차 수열의 합이야.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등차 중항과 항의 개수를 찾는 데 집중을 할 거예요. 이렇게. 네, 끝이 아닙니다. 잠깐만 좀 설명은 좀 이어서 하고 좀 필기를 하죠.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썼었던 이 부분 보여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얘도 바뀌었습니다. 얘도 바뀌었어요. 얘가 이걸 전개를 해보면요, AN은 A 플러스 ND 마이너스 D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거든요. 근데 얘를 N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N에 대해서 정리를 하니까 어떻게 나왔냐면은 AN은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 라고 해가지고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떤 식으로 쓰기로 했었냐면은 AN 플러스 B N에 대한 1차식으로 해서 암기를 합니다. 요즘 스타일이요. 자, 그래서 일반항을 N에 대한 1차식으로 봅니다. AN 플러스 B, 약간 그거 같죠? 1차 함수. 그렇죠? 그래서 AN 플러스 B에서 A가 의미하는 바는 뭐야? 이 N의 1차 함계수가 뭘까? N에 대한 그냥 1차 함계수, 그게 D, 공차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A랑 B랑 더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 걔는 A, 초항이 나와.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얘가 이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문제에서 이렇게 줘요. 예를 들어서 예시로 일반항이 2x 플러스 3이래.
라고 하게 되면 얘만 보고서 아니 미쳤나봐 2n 플러스 3이래 라고 주게 되면은 n의 개수가 2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것만 보고서 공차가 2구나. 그쵸? 그리고 초항이 2 플러스 3 5구나. 바로 나와요. 초항과 공차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일반항을 딱 줬을 때 우리는 n에 대한 1차식. 그래서 1차항의 개수가 공차. 그리고 1차항 개수랑 상수항이랑 더하면 초항.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기로 했어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재 내용이랑 완전히 틀리죠. 얘가. 그래서 이게 요즘 스타일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수업도 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필기를 해주세요. 예. 수열은 등차 수열이 어렵고요. 등비 수열은 진짜 쉬워요. 그건 별 어려울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등차 수열만 여러분 잘 넘기시면 돼요. 다 적었어요. 넘어갈까요? 자,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으로 해가지고 좀 가보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얘 있죠? 얘. 쟤를 내가 이거 적지 마세요. 내가 전개를 해봤어요.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얘가 2분의 dn 제곱에 초항하게 되면은 플러스 a 마이너스 2분의 dn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옵니다. 얘가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얘는 형태가 보니까 어떻냐면은 n에 대한 2차식이에요. 근데 누가 없어요? 상수항이 없어요. 상수항이 없는 이제 n에 대한 2차식으로 해가지고 이 형태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얘 너무 더럽게 생겼어요. 얘가. 그래서 근데 얘는 비교적 깔끔하죠. 2분의 dn 제곱.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s는 2분의 dn 제곱 플러스 얘니까 얘는 n에 대한 2차식. 근데 중요한 게 상수항 없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수항이 없다 라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SN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SN은 말이야 AN 제곱 플러스 BN이라고 생겼어. 근데 여기에서 이 A라는 거가 누가 되는 거야? 얘가 2분의 D가 되는 거야. 그래서 2차항 계수 얘는 2분의 D야. 이렇게. 이해했어요? 자, 그리고 A랑 B랑 더하게 되면은 뭐가 나올까? N에다가 1을 대입했다는 뜻이야. N에다가 1을 대입해. 그러면 A 플러스 B는 뭐가 된다? S1이 된다. 근데 S1이 뭘까? 이게 SN의 의미가 뭐였냐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였거든요. 그러면 S1이라는 건 첫째 항부터 첫째 항이란 뜻이에요. 그럼 얘는 첫째 항이란 뜻이야. 얘가. 그래서 S1이라는 거가 뭐가 나오냐? 얘가 초항이 나와버려요. A 플러스 B를 하게 되면은 초항이 나와요.
위도 나와 있잖아요. 2분의 d랑 a-2분의 d니까 둘이 더하면 a가 나와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예시로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말이야, sn을 이런 식으로 줬어. 2n 제곱에 플러스 3n이라고 준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2분의 d가 뭔데? 2야. 그쵸? 그러니까 공차가 4야. 그리고 2랑 3이랑 더했어. 그럼 뭐가 나와? 아, 초항 나와. A.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야. 부분합이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도 중요하다. 이렇게. 다 적었어요? 자,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 자, 오늘 수업은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한 것만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별표 3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일단 첫 번째, 등차 수열의 일반항. 그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뭐? 1차식이야. 그쵸? 그래서 걔는 an 플러스 b라고 해가지고 써줘. an 플러스 b. 근데 이때 이 대문자 a는 뭐야? 공차. 그쵸? 그리고 a랑 b랑 더하게 되면은 초항. 이해됐습니까? 공차 초항. 자, 그리고 부분합.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거는 n에 대한 2차식인데 뭐가 없어야 돼? 상수항이 없어야 돼. 이해했어요? 상수항이 없어야 되고 걔는 an제곱 플러스 bn이라고 되는데 이때 n제곱의 개수인 대문자 a는 2분의 d예요. 공차의 절반.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a랑 b랑 더하면 누가 나와? 초항이 나와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차 수열의 합. 위에 이상한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등차 수열의 합은 뭐랑 뭐랑 곱해? 등차 중항이랑 항의 개수랑 곱하는 거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가 수업 중에 자, 등차 수열의 합 어떻게 계산해?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그 2분의 2 어쩌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등차 중항이랑 항의 개수랑 곱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출제 트렌드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머물러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은 상당히 힘든 일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킬러가 등차 수열로 대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함수 활용 많이 힘들었었죠. 얘가 이제 4, 5년 전에는 수능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하나 고르세요 라고 하면은 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뽑혔어요. 이게.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이후로 해가지고 수능에서 킬러를 배제해라 해서 이제 좀 쉬워진 게 삼각함수 활용.
그러니까 아직 살 안에 있어요. 근데 조금 쉬워졌어요. 근데 약간 이제 옛날 같으면은 나도 뭐 좀 푸는데 엄청 애먹을 정도로 접근 방법이 숨어져 있었어.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푸는지를 몰랐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그래서 우리가 운이라고 불렀거든. 근데 요즘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어떻게 나오냐면은 내가 알려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외접원이 나오면 사인 법칙이고 내접이 나오면 삼각형이 넓이였죠. 용어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푸는 방법이 유추가 가능한 수준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DT에서 만나고 했었던 그 정도 수준이야. 쉬워졌어. 그러면은 누군가가 쉬워졌으면 누군가가 어려워져야 되잖아. 그게 얘야.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 중요성이 아주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배우는 수열이 합 시그마랑 얘랑 이제 같이 손잡고 나오면은 이제 좀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등차 수열에 대한 거는 좀 집중해 가지고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자, 우리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교재를 써볼 건데요. 일반항입니다. 자, AN은 아까 n에 대한 뭐? 1창 AN 플러스 B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고요. 이때 A가 뭐? 이때 A가 뭐? 공차 D 나와야 되고, 그리고 A랑 B랑 더하면 뭐 나와야 돼? 초항 A가 나와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 다시 한번 봐봐요. 첫째 항이 5고요. 공차가 1이에요. 이때 일반항으로 바꿔주세요. 얘 무슨 n이었어? dn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슨 n이야? 2n 플러스 뭐 나와야 돼? n 플러스 3이 나와야 돼.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해봐. n에다가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a1이죠. 걔는 2 플러스 3, 5가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뒤에 두 개의 a 더하기 b 둘이 더하게 되면은 초항 5 나와야 돼. 자, 두 번째 것도 보자. 첫 장이 4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an은 뭐라고 써야 돼요? 마이너스 3n 플러스 7. 그쵸? 그래야지 더해야지 4 나오잖아요. 이해됐어요? 어떻게 하는지. 자, 그 아래 거 봅시다. 얘 초항이 마이너스 3, 공차가 뭐예요? 4예요. 얘가. 자, 그럼 an은 공차 4래요. 4n 마이너스 7. 됐어요? 어떻게 하는지. 자, 한 번 더. 얘 공차 뭐예요? 공차 뭐예요? 마이너스 10. 초항 20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an은 마이너스 10n 플러스 30. 이해됐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이거 습관화 하셔야 돼요. 1차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나오는 거. an 플러스 b.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잠깐 볼까요? 자, 위에 거부터 보자. 자, A3가 지금 10이고 A4가 8이래요. 그러면 12에서 8로 넘어간 거잖아. 그럼 공차는 뭐야? 마이너스 4. 간단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자. A4에서 A3를 빼게 되면은 뭐가 나올까요? D가 나와야 돼요. 얘가 A4에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숫자 4에서 3을 빼면은 뭐가 나와요? 1이 나오죠. 그래서 1D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아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얘는 A5에서 A1을 뺐어요. 그러면은 5에서 1 뺐으니까 몇 D? 4D. 그렇죠? 그럼 계산해 보세요. 7에서 마이너스 5를 빼면은 12. 그래서 D는 뭐? 3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해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이해돼요? 자, 등차 수열의 합은 뭐라고요? 그렇죠. 얘는 등차 중항 곱하기 항의 개수예요. 자, 그러면은 1번부터 볼게요. 첫째 항이 6, 제10항이 마이너스 10인 수열이라고 돼 있어요.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 S10을 말하는 거예요. 자, S10. 자, 등차 중항 어떻게 구하죠? 2분의
처음과 마지막. 그쵸? 6-10이에요. 됐나요? 이게 등차 중앙인 거죠. 2분의 처음이랑 마지막 더한 거. 그리고 항의 개수 몇 개? 10개. 항의 개수 10개. 자, 그럼 이게 계산하면 어떻게 나와요? 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0인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해됩니까?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첫째 항이고 공차가 3이래 라고 되어 있어 나와있네. 집어쳐. 아니, 집어치지 마. 그러니까 이거 연습하고 가자. 자, SN이 얘가 AN 제곱 플러스 BN 상수항 없어요. 자, 이때 A가 뭐죠? 그렇지, 2분의 D. 그리고 A랑 B랑 더하면 뭐 나와야 돼요? 첫째 항 A가 나와야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 공차가 3이래요. 그럼 무슨 N제곱 더하기 무슨 N이에요? 아니죠. 얘가 2분의 D니까 2분의 3N 제곱이라고 써야 돼요. 괜찮아요? 2분의 D가 앞에 오는 거야. 자, 그리고 플러스 뭐 돼야 돼? 여기 숫자들끼리 더하면 누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N. 이해했어요? 아, 그래야지 이렇게 숫자 두 개 더하면 2 나오잖아요. 괜찮아요? 자, 그럼 얘도 봅시다. 얘도 일반항 구할 거예요. 얘 지금 공차 보니까 공차가 얼마는 뭐죠? 4. 초항이 마이너스 5예요. 그쵸? 자, 그러면 얘 몇 n제곱 더하기 몇 n이에요? 2n제곱 마이너스 7n 됐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윤지가 조용하면 불안해. 자, 얘는 우리 다른 방법을 쓰지 않을 거예요. 쓸 거예요. 그냥 안 믿어야겠어요. 아니, 안 쓸 거예요. 얘가 몇 번째 항인지를 구해야 되는데 36이 얘가 지금 공차가 5거든요. 여기가 공차가 5예요. 근데 5 해가지고 얘가 몇 번 늘어난 거야? 7번 늘어나야 돼. 얘가. 그러면은 얘가 지금 A1이잖아. 얘가 이제 A2고. 그쵸? 그럼 얘가 A 몇이지? 얘가 이렇게 생각해봐. 얘는 A 플러스 A 7D예요. 얘가 A8이 되는 거야. A8. 아까 우리 일반항 A에는 뭐였죠? A 플러스 무슨 D? N-1D.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가 A8이야. 그래서 얘는 뭘 구하라는 거야? S8을 구하라는 의미랑 같은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SN 써볼까요? SN은 무슨 N제곱이에요? 2분의 5 N제곱 더하기 뭐가 나와야 돼? 초항 1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3N 이렇게. 자, 이번에 일반항 구해볼게요. 일반항은 어떻게 되죠? 무슨 N? 5N 뭐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4. 그래야지 초항이 1이니까요. 할만합니까? 좀 헷갈리죠? 이게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자,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공차가 어때요? D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11이라는 얘는 13에다가 플러스 n-1d라고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n-1이 나와야 돼요. 그게 마이너스 11이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얘가 뭐가 나왔지? 얘가 8이 나왔다는 거니까 n이 9라는 거네. 얘가 A9이네요. A9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초항은 13이 나와 있어요. 자, SN부터 구할 겁니다. SN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n 제곱에 초항이 13이니까 무슨 n? 2분의 23n. 그래야지 더해서 13 나오잖아요. 아니죠? 당황했어. 이것까지가 테스트였습니다. 자, 다음에 일반항은 뭡니까? 무슨 n? 마이너스 3n. 초항 13이니까
16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얘를 여기다가. 그래도 n이 9가 나올 거예요. 맞죠? 넘어될까요? 자 이제 다 외웠으니까 다음 공식. 얘는 사실 공식까지는 아니고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A1이랑 S1이 같다라는 건 아까 얘기를 해줬죠. 그쵸? S1이 의미하는 게 이거잖아. 첫째 항부터 첫째 항까지 합. 그러니까 첫째 항만 더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A1이랑 S1은 같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AN은 SN-SM-1이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그쵸? 얘가 이제 중요한 공식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SN이라는 거는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 해가지고 얘가 AN-1 더하기 AN을 우리가 SN이라고 부르겠죠. 그쵸? 자, 근데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만 A1부터 AN-1까지 더한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얘를 SN-1. 거기다 뒤에 마지막에 누가 있는 거야? AN이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양시킬 거야. AN은 SN에서 뭐를 뺀 거다? SN-1을 뺀 거다 라고요. 이해했습니까? 증명 간단하죠? 상당히 근데 중요한 성질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좀 많이 쓰게 돼요. 얘를. 그래서 부분합이 주어져 있을 때 일반항으로 바꾸는 거를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사실 얘 용도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요. SN이 2n제곱 플러스 3n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일반항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걔는 SN-SM-1이기 때문에 걔는 2n제곱 플러스 3n이라는 거에서 얘는 2n-1의 제곱에 플러스 3의 n-1을 뺀 겁니다 라고 해서 계산을 했었어요. 과거의 멍청이들이. 그래서 내가 검정색으로 썼잖아요. 바보들아! 그러면 이제 현대인답게 좀 풀어보죠. 자, 예를 들어서 SN이 2n제곱 플러스 3n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얻어야 되는 정보는 뭡니까? 여기서 D는 4고 초항은 5구나. 됐습니까? 자, 그럼 그걸 가지고서 일반항으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4n 플러스 1이에요. 그쵸? 이거 전개하는 게 더 좋으시면 하시던가. 훨씬 간단해진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보면은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써놨는데 아주 악마 같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더해요. 심하. 자, 이 보라색 부분이요.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신에서. 근데 별거 아닌 것처럼 써놨어요. 자, 여기 좀 볼까요? 자, SN이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 아니, 분명 없다 그랬잖아요, 상수항. 근데 이때. 그래서 C가 0이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C가 상수항이 존재하면은, 걔는 무슨 뜻이야?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라고 해가지고 나와있죠. 그쵸?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초항만 규칙에서 플러스 C만큼 벗어남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위에 지우세요. 이거 필요 없는 거.
초항 첫 번째 항만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자면은 아, 오. 아, 잠깐만. 아니, 내가 암산해야 돼서 그래. 아, 웃지마. 5, 3, 5, 7, 9, 11. 요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 있어요. 요렇게. 아, 근데 얘가 지금 초항이 5니까 좀 규칙이 안 맞죠? 그렇죠? 얘가 원래라면은 누구였어야 됐어요? 얘가 1. 얘가 1이었으면 규칙이 딱 맞아요. 1, 3, 5, 7, 9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애거든요. 얘가. 그쵸? 자, 그러면은 얘는 말이죠. SN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은 원래 1이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원래 1이었으면은 공차가 뭐가 나와? 2가 나오죠. 그리고 지금 A가 5인 상황인데 얘는 원래 1이었어야 되는 애야. 그쵸? 그러면은 원래 SN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은 N 제곱에 초항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뭐. 규칙을 내가 잘못했네요. 아니 됐어요. 그냥 해. 그래서 SN이 N제곱이 나옵니다. 그렇죠? 얘가 N제곱이 나와요. 자, 근데 얘는 5가 됐으니까 얘는 뭐라고 써야 돼? 4만큼을 더 해줘야 돼. 이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일반항은 N제곱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수항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 플러스 4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초항이 벗어난 정도예요. 4만큼 벗어났어. 원래 1이었던 애가 5가 된 거야. 4만큼 벗어났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